반갑습니다. 한비TV입니다. 지난번 로보마스터 S1 조립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로보마스터 S1의 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PC의 윈도우 버전과 맥용 두 가지 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인 컨트롤을 할 때는 스마트폰 버전과 또 블루투스 컨트롤러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PC용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키보드와 마우스로 직접 화면을 보면서 1인칭 화면을 보면서 로보마스터 S1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메뉴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좌측 상단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입한 닉네임이 보이고 그 우측에 앨범이 보입니다. 이 앨범에는 여러분들이 녹화한 또는 사진 찍었던 어떤 그런 사진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미디어로 언제 찍었는지 표시가 되고 이걸 클릭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동영상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지금 제가 찍어 놨었는데, 자, 뒤로 나가고 싶다면 뒤로 나가고 이렇게 선택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이 삭제가 되죠. 파일 없음이라고 뜨죠. 자, 뒤로 나가 보겠습니다. 메인 메뉴로 다시 나가면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책 모양의 요거는 여러가지 가이드라고 써 있죠. 뭐 제품 지원, 유지보수 지원, 사용자 매뉴얼, 피드백, 온라인 지원, 비전 마커. 그래서 이 메뉴들을 누르게 되면은 웹사이트가 열리면서 해당하는 메뉴를 DJI에서 직접 찾아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비전 마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제품을 사셨을 때 여러가지 가상의 뭐 알파벳이라든가 숫자, 하트, 물음표 다양한 이것을 이제 비전 마커라고 하는데 이걸 별도로 다운받아서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공도 하고 있고요. 자, 오른쪽 상단 끝쪽에 보면은 현재 로보마스터 S1의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잔여량이 나오고 있고 현재 와이파이로 접속해 있다라고 하는 표시된 부분, 그리고 오른쪽에 전체 메뉴 이렇게 너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체 메뉴입니다. 우리 꼭 DJI Go나 DJI Go 4 드론에서 맨 오른쪽에 점점점 있었던 것처럼 그런 메뉴가 있는 거죠. 자, 이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메뉴를 들어가면 현재는 로보마스터 S1하고 정상적으로 접속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주행 거리는 141m를 움직였고 주행 시간은 5분 40초 동안 주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누적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자, 연결 메뉴를 한번 가볼게요. 연결 메뉴에는 연결 상태에 현재 연결됨, 그리고 와이파이 채널 설정은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수동으로 바꾸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품질에 원하는 채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채널이 조금 고르지 못한 곳을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실질적으로 보는 FPV 화면이라든가 동작 상황에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자동으로 선택해 놓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채널 표시에는 현재 채널이 5.8기가로 접속이 되어 있고요. 와이파이 이름이 이제 현재 저는 지금 제가 로보마스터로 바꿔놨는데 처음에 제품을 구매하시면은 조금은 다르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이름은 이 로보마스터든 뭐 본인이 원하는 뭐 영문 이름으로 바꿔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비밀번호는 똑같이 1234, 123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특별하게 바꾸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뭐 IP 주소가 나와 있고 다음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연결 메뉴는 뭐 특별한 건 없어서 디스플레이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PC 버전이니까 창 모드를 켜게 되면은 이제 화면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우리가 윈도우 타입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LED 색상은 우리 로보마스터에 보면은 이 히트되는 아머 센서 쪽이나 그 다음에 양쪽 귀 쪽에 블래스터 좌우 쪽에 보면 그 센서 있는 부분들이 다 색깔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LED가 이 색깔들을 원하는 색깔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색깔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만약에 로보마스터가 여러 대를 지금 구동 중이라면 색깔을 좀 달리해서 쓰는 게 좋겠죠. 자, FPV 히트 포인트 바, 그 다음에 FPV 화면 적용, FPV 짐벌 각도 표시는 우리가 화면상에 나가보면 솔로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지금 이렇게 가운데
꼭 포탑에 이렇게 막 수치가 표시되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표시할 건지 말 건지를 하는 거죠. 훨씬 더 뭐 탱크 같고 실제로 뭐 뭔가 좀 조준해서 딱 맞추는 것처럼, 네, 각도기 표시된 것처럼, 네,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다시 메뉴로 가서 쭉 내려보면 동영상 해상도는 1080에 30프레임, 720p에 30프레임 이렇게 지원하는데 풀 HD로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깜빡임 방지는 아마 국내는 60Hz가 일반화돼 있으니까 60Hz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뭐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불빛 보면은 이제 그 파장에 따라서 막 따다다다 깜빡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자, 3D 품질은 사실은 뭐 낮음, 중간, 높음 되어 있는데 이 메인 메뉴, 우리가 이렇게 잠시만요. 메인 메뉴로 나가게 되면은, 사실 이 메인 메뉴의 어떤 그래픽 품질을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DJI 쪽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그렇고. 자, 제어로 가볼게요. 제어에는 로보마스터를 실제로 구동할 때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여야 할 건지, 느리게, 중간, 빠르게, 또는 맞춤 설정으로 본인이 속도를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발사 모드. 우리 그 블래스터에 보면 적외선으로, 적외선 빔으로 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갤비드라 그래서 실제로 물을 붓게 되면은 이렇게 불어서 조금씩 커지면서 실제 비비탄 같이 커지는 그런 갤비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보호자를 위한 가이드. 갤비드가 실제로 탄을 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호자의 주의 아래서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갤비드로 바꿔주시면 실제 적외선 빔과 같이 실제 탄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약간 젤리와 같은 탄이라서 맞아도 크게 아프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짐벌 블래스터 안전보호라 그래서 블래스터의 각도가 위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얼굴이라든가 몸을 쏘지 못하도록 짐벌 피치 각도가 10도보다 크면 블래스터를 발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걸 뭐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걸 켜게 되면 이 블래스터 포탑 자체를 높이 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밑에 시야 유형은 아까 그 타겟의 중간 센터 포인트를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할 건지 이렇게 원형 형태로 할 건지 결정을 해 주시는 거고요. 자, 시야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드론에서도 여러 가지 보정, 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요거는 이 블래스터라고 하는 상부의 어떤 짐벌을 캘리브레이션 하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어 모드에 보시면 모바일 기기, 게임패드, PC, 현재는 PC로 연결했기 때문에 PC에 불이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블루투스 컨트롤러를 연결하시게 되면 게임패드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 그냥 모바일 기기를 스마트폰으로 이용을 하신다면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어 감도도 기본으로 세팅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맞춤 설정으로 통해서 여기 보면은 밑에 짐벌 피치, 짐벌 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짐벌 상부 이 블래스터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예민하거나 부드럽게 제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스템에는 뭐 로봇의 그 로보마스터 S1의 전원을 끈다든가, 프로그래밍 절전 모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프로그래밍을 짜고 있을 때는 이 로봇에 대해서 조금 전원을 아끼기 위해,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절전 모드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현재 앱의 버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언어는 어차피 뭐 한국에서 사용하시니까 한국어로 놓으시면 되겠고요. 본인이 영어가 편하다든가 다른 언어가 편하다면 해당 언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로봇 음량은 로보마스터 S1에 자체적으로 장착된 스피커의 볼륨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볼륨을 올리면 뭐 타격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박진감 넘치게 들릴 수 있는데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자, 그 밑에 펌웨어 업데이트는 이제 물론 로보마스터 S1에 신규 업데이트가 나온다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연결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펌웨어 버전이 나오고요.
자, 여기 뭐 아머 어드레싱, 모터 어드레싱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뭐 짐벌 및 셰시 캘리브레이션 이런 거 나와 있는 것들은 아머 어드레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격을 수신하는 그 히트 수신부를 체크해서 이렇게 똑똑 두들겨 가면서 이 센서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터 어드레싱은 각 휠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기체를 이렇게 로보마스터를 띄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바퀴를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크게 메카노 휠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짐벌 및 셰시 캘리브레이션,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로봇을 평평한 것에 놓고 캘리브레이션 하는 동안 뭐 여러가지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 하게 되면 다양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D카드 남은 공간, 현재는 SD카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영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SD카드를 따로 끼워 놓고 사용하시면 기본적으로 녹화나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고, SD카드를 직접 여기서 포맷할 수 있도록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보자 가이드를 다시 보실 수도 있고요. 자,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인 메뉴로 나가시게 되면 자, 하단에 솔로 모드, 배틀 모드, 연구실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솔로 모드는 말 그대로 나 혼자 개인적으로 플레이 하겠다라는 모드고, 배틀 모드는 여럿이서 다양한 뭐 게임을 즐긴다든가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솔로 모드는 그냥 들어가게 되면 아까처럼 이런 메뉴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하단에는 동영상 녹화를 한다든가, 이거는 이제 메모리를 꽂아야 되기 때문에 사진은 찍을 수가 없고요. 여기 지금 동영상 녹화를 누르게 되면 메모리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PC의 하드디스크에 그냥 저장이 될 겁니다. HP 12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 로보마스터 S1의 파워죠, 파워. 에너지입니다. 서로 간에 타격을 했을 때 저 HP가 한 칸씩 떨어지면서 한 번 맞을 때마다 100점씩 깎이면서 1200HP가 소모가 되면 거기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뭐 이런 메뉴들은 뭐 조금 교란을 일으킨다든가 사람을 인식한다든가 뭐 이런 메뉴들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람을 팔로우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드를 이용하면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을 인식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쳐다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로우만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대로 쫓아가면서 네, 뭐 커브길까지도 그냥 그대로 틀면서 메카논 휠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타겟 모양은 우리가 사격할 때 줌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줌을 해서 정밀 사격을 할 때 사용이 되고요. 마우스로 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줌인, 다시 한번 누르면 줌아웃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은 이 마이크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이 버튼을 눌러서 실질적으로 로보마스터에게 다른 목소리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로보마스터를 통해서 내가 직접 타인에게 목소리를 전달할 수가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배틀 모드, 이게 이제 메인 모드죠. 사실은 배틀 모드로 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모드를 제공합니다. 레이싱 모드라는 게 있고 프리폴이 있고 컨퀘스트 모드라는 게 있는데, 레이싱 모드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호스트가 한 명 존재를 하고요. 본인이 랩 타임을 몇 개를 잴 건지, 랩 수를 몇 바퀴를 돌 건지, 뭐 3바퀴, 2바퀴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크 포인트를 몇 개나 둘 것인지, 4군데를 둘 것인지 5군데를 둘 것인지 정할 수 있고요. 이 전체적인 게임에 참가하는 로보마스터 S1의 전반적인 속도를 다 호스트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리 보너스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미스터리 보너스는 비전 마커 중에 이렇게 물음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 보면 이러한 미스터리 보너스라고 해서 4가지 특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카트라이더 한 것처럼 어지럼증 효과, 전자파 간섭, 익스트림 스피드, 무적 방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게 되면 갑작스럽게 무적이 된다든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3초 동안 달릴 수 있다든가, 전자파로 인해서 적이 어떤 간섭을 받게끔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랜덤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되면 모든 들어와 있는 레이싱에 참가하는 로브마스터 S1이 모든 준비가 되면 준비를 누르고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리폴은 말 그대로 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적이 되는 거죠. 다 나머지 S1은 전부 적이 되는 겁니다. 제한 시간 내에 전투를 벌이고 게임에서 승리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말 그대로 호스트를 두고 적외선 빔으로 할 수도 있고 실제 탄으로 할 수도 있죠. 이게 뭐 박진감은 넘치겠죠. 막 이 적외선 빔과 실제 탄이 같이 나가니까요. 이것도 시간을 3분 그리고 스태미너를 조금 더 올려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피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HP를 뭐 1500을 줄 수도 있고 아마 2000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00까지 올릴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속도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리 보너스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퀘스트 모드,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3대3 배틀 모드죠. 3대3 배틀 모드. 그래서 이건 들어가게 되면 호스트를 게임 참여자 중에 한 명이 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심판을 두게 되면 여기가 6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블루팀 3팀, 레드팀 3팀이 참가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같은 게임 룰을 정하고 미스터리 보너스까지 넣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떤 경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부활 지점 활성화, 부활 지점 활성화를 누르게 되면 하트를 쳐다보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를 점령하는 건데요. 현재는 A, B만 체크되어 있는데 오케이 나는 4개의 점령지를 두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점령을 해놓고 자 시작을 하게 되면 모든 상대편이 이 점령지를 보고 점령지를 스캔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3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점령지를 점령한 팀이 이기는 거죠. 만약에 동점이다. 2개씩 점령을 했다라고 하면은 서로 타격을 해서 많이 상대방을 격퇴시킨 그런 점수, 히트 점수로 따지게 되고요. 그 6명 중에서 또는 이긴 팀 중에서도 바로 MVP가 따로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드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그 배틀 모드를 전반적으로 다룰 때 배틀 모드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게임 룰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직접 그때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틀 모드를 또 나가볼게요. 나가보면 마지막으로 연구실이라고 있어요. 연구실에 들어가 보면 이거는 로브마스터를 너무나 잘 다루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메뉴들이 많습니다. 로드 투 마스터리, 그 다음에 다이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로브 아카데미 이렇게 3가지의 메뉴가 있는데 로드 투 마스터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초보자 가이드부터 이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죠. 튜토리얼은 다양한 지식과 스킬을 다루기 때문에 학습 및 연습을 진행할수록 각 튜토리얼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더 숙련할수록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로그래밍이죠. 로브마스터 S1은 스크래치와 파이썬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요 코드를 가지고 블럭 코딩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이걸 바꿔가면서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뭐 LED 효과라든가 시스템, 셰시, 짐벌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한 걸 모두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멋진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면 파이썬으로 공부를 하셔서 이거는 이제 직접 어떤 코드로 된 프로그래밍이죠.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이렇게 들어가면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고 FPV 화면도 직접 보시면서 진행할 수 있고 내가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이 플레이 버튼을 통해서 직접 구동되는 걸 확인하면서 어디에서 미스가 났는지 문제가 됐었는지 찾아서 수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뭐 로브 아카데미에 가시면 이건 뭐 동영상이라든가 프로그래밍 가이드라고 해서 웹사이트와 연계돼서 보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메뉴들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로브마스터 S1의 앱에 대해서 한번 PC 버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모바일 버전도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서 하나하나 메뉴를 좀 습득을 해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배틀 모드에 들어가서 실제 레이싱이라든가 뭐 프리폴 그리고 컨퀘스트 모드에서 배틀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지금 스마트폰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라우터라고 하는 공유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메뉴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비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